박정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방송 이한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능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의 한 전시실인데요. 어린이회관과 또 유경재단의 설립자이신 유경수 여사님의 기념 전시관입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만나 뵈었던 김도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전시실을 둘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작년과 재작년에도 시청자분들을 만나 뵈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경수 여사가 창간하신 어깨동무사의 기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뷰 365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떠나신 지가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떠나신 후에 태어난 세대가 벌써 50줄이 됐으니까 네. 우리 유 기자님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의미 있게 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대통령 부인으로서 영부인은 영부인으로서 유경수 여사는 어떤 분이었던가를 제대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린이회관의 유경수 여사님 기념 전시실인데요. 이곳을 함께 둘러보면서 선생님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써 있는 글은 유경수 여사님께서 직접 써주신 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1974년 9월 5일이면 떠나시기 전에 써둔 글인데요. 이 글이 마지막 여사님의 시호입니다. 네. 그리고 어깨동무 창간 기념에 맞춰서 보내주신 건데 정말 날짜가 돌아가신 이후 날짜로 명기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몇 마디 함축된 내용 속에서 유경수 여사님의 평소 어린이회관을 세우려는 어떤 이 결심,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어떤 아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님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는 게 미래는 어린이의 세계다.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읽고 있었던 유경수 여사께서 어린이회관 건립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 아이들이 놀 곳이 없고 공부할 곳이 없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워하셨다는 유경수 선생님의 마음을 어딘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남산 어린이회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거기서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어떤 바깥에 나오면 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뭐 과학이라든지 접촉할 수 있는 전시품이나 이런 전시장도 없었고, 그리고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게 없었고, 네. 그리고 편지, 유경수 여사님에게 보내오는 많은 사람들의 편지 속에 어린이 편지가 많았는데, 어린이들이 읽을 책이 없어서 늘 좀 책을 좀 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편지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신 게, 어린이를 위한 교양 잡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네. 어깨동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던 거예요. 당시 어린이회관을 설립하는 게 국가적인 아주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단체나 개인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남산에, 여기 이전하기 전에 남산에 있던 12층 높은 빌딩, 네. 이 바로 사진 속에 조금 나오는데, 네. 어린이회관 건물이 세워진다는 건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관심사였죠.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1969년 개관하기 한 해 전에 유경재단 를 설립하셨죠. 이제 어린이회관을 세우기 위한 기초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그 당시에 곽상훈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맡았어요. 그분이 한국의 깐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청렴하고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의 분인데 유경수 여사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유경재단 사업을 본인이 맡아서 그 앞장서서 기부를 받고 해서 건물을 세우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럼 처음엔 남산에 있었는데 이곳 능동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예, 1969년에 재단법인 유경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 이듬해 1970년 7월 25일 날 개관을 했어요. 저 건물. 네. 건물 개관하고 좁아요. 면적이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늘 막 분주하고 뭐 전국에서 지방에서도 서울 여행 오면 어린이들 꼭 구경하는 필수 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늘 그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안전사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이런 사고들이 생겼고 또 한 번은 결정적인 건 그 소방훈련 할 때 그 직원 한 명이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계단에서 사고가 나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를 지켜보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좀 넓은 데로 넓고 안전한 곳. 안전하고 네. 저 높이도 층수가 높지 않는 그래서 이 건물에 이주할 때 하는 설계를 그 유경수 여사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2층에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계단이 아니고 그냥 복도로 네. 올라올 수 있게끔 이 층이 낮은 층에. 네, 저도 건물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축구 야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도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장소를 그렇죠.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이동을 한 거군요. 예, 설립을 다시 이전하기로 모든 걸 다 계획을 해 두시고 착공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듬해 아, 정말 안 예, 되겠어요. 이전하고 할 때는 그 박근혜 당시 그 어머님을 대신해서 영부인 그 자리를 하던 따님이 이제 이 개관 테이프를 끊고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도 또 둘러볼까요? 이제? 그래요. 선생님 이곳에 눈길을 끄는 전시물이 있는데요. 이 글귀를 보니까 좀 궁금해졌어요.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이다. 보니까 군 복무 중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유경수를 그리워하며 54년 6월 14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께 그분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 아내의 늘 존재감, 네. 바로 요 한마디에 어머니와 함축되어 있다고 안식처? 보거든요. 네.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구체적인 그 한 예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네, 궁금합니다. 그렇죠. 유경수 여사님을 바라보셨던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 그럼 이따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곳이 유경수 여사님 서거 후에 이렇게 개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유경수 여사님의 손길이 직접 닿은 물건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 전시된 그 물건들 전부 다가 네. 유경수 여사님이 만지고 손때가 묻은 각국에 방문하시면서 부군을 동반해서 방문하실 때 그 국가 원수 부인들에게서 받은 선물들이 아, 그렇군요.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란부터 유럽 지역 여기는 아마 베트남에서 받은 닭이 세트와 접시고. 그 당시는 이런 걸 볼 기회가 베트남이 없으니까. 통일되기 전이니까 네. 월남이라고 그랬죠. 월남 쪽에서 그리고 식탁보 세트도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순방 때 예. 받으셨군요. 수공 아마 그 나라의 토산품
수공 예품입니다. 네. 또 둘러보겠습니다. 예. 여긴 과학관 등록증 1호. 네. 우리나라 과학관은 최초 등록한 제1호 어린이회관 과학관 등록증. 네. 참 의미 있는 건데요. 네. 그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에 계시면서 부부는 이 농경 사회를 산업 사회로 만드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렇죠. 국가적으로 추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기술 앞으로 광내 과학 기술의 분야에서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감지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은 어린이들에게 과학 교육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해서 어린이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하나가 과학관이거든요. 네. 이 과학관을 그 합법적으로 최초의 과학관 전시장을 만든다는 그런 거를 서울특별시로부터 검증을 받은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아마 전시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로서는 이곳이 정말 혁신적이고 최첨단의 그런 그렇죠. 장소였네요. 예, 그 당시 어린애관, 그러니까 이쪽으로 남산과, 이전하기 전에 저쪽에서 보면 안에 자동차 같은 것도 얼개 다 어떻게 만들어진지 구조가 어떤 건지 전부 다 해부한 것들을 쫙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딱 보고 어떤 제품이나 과학 이게 기술적인 어떤 그게 들어가는 것들을 어린이들이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그 전시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달 착륙했던 그 우주선을 선물했다고 여기 기념관에 그 남산 쪽에 있었을 때 예. 선물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여기 와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모형이요. 천체과학관. 네, 거기다가 이제 천체과학관이 저쪽에 아마 그 비치가 돼 있는데 저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천체과학관 별도로 있었어요. 네. 아주 신기한 게 나도 보면 굉장히 신기했으니까요. 예. 그러게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처음이고 처음이죠. 과학관도 최초고. 처음이고 예,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처음일 테니까. 그렇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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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많이 와서 또 시설이 고장나기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예. 왜 그렇게 예. 인기가 많았었는지. 예, 예. 보시겠습니다. 유경수 회사님의 일대기가 여기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좀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으신지 이 중에? 예, 전 기록을 통해서만 봤는데, 네. 옛날 결혼식장, 네. 이게, 대구에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셨는데, 그때 대구시장 흑시장이란 분이 줄에 섰나 봐요. 네. 그분이 이름이, 유경수 여사 이름이 남자 이름 같잖아요. 부부님 박정희 대통령은 여자 이름 같고. 네. 그래서 신랑 유경수 군 신부 박정희 양이라고 호칭을 해가지고 그게 하객들이 뭐 난리가 포복절도했다는 얘기인데. 큰 이슈가 됐었나 보네요, 당시. 재민 현상이 이름이 그래. 예, 그리고 국민들도 알 정도였나요? 아니 저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워낙 이 대통령 되고 난 뒤니까 이게 알려지는 게 네. 쉽죠. 이렇게 다. 그러셨구나. 예, 에피소드가. 네. 또 그리고 있나요? 또 하나는 특히 할 만한 건 이게 이제 늘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가 야당 노릇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들었어요. 그게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야당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자꾸 귀찮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가 부군한테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유교사는 네. 난 조직도 없고 정권 욕심도 더욱 없으니 야당 탄압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야당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 예. 박정희 대통령께 유경수 여사님은 든든한 아군이기도 하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경각심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그렇죠.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모든 게 들어오는 걸 전부 그대로 전해주시고 전해주시고 솔직하게 그렇죠. 아주 억울한 민원을
또 유경수 여사가 뭘 부탁하면은 들어줄 수도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워낙 이미지가 좋으니까 네. 모든 사람이 어머니한테 뭐 호소하듯이 뭐 할아버지는 뭐 딸에게 호소하듯이 딱 편지를 보내고 뭐 호소를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파악해서 정말 도와야 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부부한테 또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도 한 사건도 많거든요. 그 비서들 유경수 여사를 모시고 있던 전 비서 그 이혁종 비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미국에 이민 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마지막 비서였던 김두영 비서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 서로 어깨동무 시절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보면 정말 뭐랄까 이 어떻게 그렇게 선량하면서도 이렇게 그 폭넓게 모든 사람을 헤아리고 품에 안고 그렇게 베풀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절대로 네. 대통령 부인이라는 행세를 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이제 그래서 부모로서 그렇죠. 어머니라는 호칭을 들으실 정도였지만 그런 것도 뭐냐면 가식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네. 가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들통나요. 꼬리가 잡혀요. 근데 유경수 여사에 대한 가식은 아무도 발견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 양반이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오해를 받은 적도 없고 순수하게 그 마음의 진실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얘기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그렇죠. 이제 부인에 대한 건 마음의 안식처고 그럼요. 또 어머니고 천사다. 네, 그게 바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두려운 그럼. 사람을 잘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뭐 어린애관 행사 때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은 오셔가지고 같이 와, 인원이 정말 많네요. 이분이 당시 신명순 관장이라고 상임이사였어요. 상임이사분이고 그래서 이게 좀 이따 아니면 천체과학관이에요. 네. 이건 전망대, 회전 전망대인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모든 일 처음이고 이 회전 전망대도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가족들하고 앉아 있으면 차를 마시면서 이게 빙 돌아요. 의자가 회전 전망대라고. 그게 최초로 여기 어린이관에 설치했죠. 그게 하여튼 모든 시스템이 처음 신기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이 정말 높았겠어요. 그렇죠. 네. 이 밑에는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있고 묘 안에 뭐 도서실, 과학관, 전시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과학관에는 지도교사가 있었어요. 꼭 학교 선생님이 전문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해주고 또 교육을 별도로 시켜주기도 과학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됐죠. 지금 그 어린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렇죠. 지금 50대 다 넘었죠. 왜냐하면 50대시구나. 여사님 떠나신 지가 48년째 됐으니까 떠난 후에 태어난 세대가 49세 신이 가까우니까 그 전에 그 당시에 이 어린이들은 60, 70대 지금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가 된 거죠. 어린이관 출입했던 그 어린이들은 지금 60, 70대 어른이 돼가지고 모든 그 분야에서 주역이 되고 있죠. 어느 국가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희망이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도 미래를 보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어린이회관을 세우신 모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어린이를 위한 이 교육 개념, 교육 정신은 저는 군대 생활 때 이제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기도 했는데 이 인성교육 먼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인성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줬어요. 유경수 여사님도 이 전통적인 한국 여인의 마음, 그 정신과 이 도덕, 예의, 범죄를 아주 중요시하고 이분이 한복을 많이 입으셨지만은 양장을 하시더라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 같이 걸어가실 때도 절대로 앞으로 나서지 않고 늘 다소 못하게 뒤로 사뿐사뿐 그냥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게
모든 처신에서 그 기본적인 인품, 그 인품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린이들 교육, 모든 정서도 그런데 먼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지식을 접해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과거에.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그 어린이에 대한 교육, 그게 사상, 얘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가치, 모든 거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서 마음 가득 사랑이 채워져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어린이 교육에서 그 인간적인 인품을, 인성을 올바른 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데 굉장히 기본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 시대의 그 최고 지도자의 아내와 지도자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교육의 바탕에 그 인성교육이 늘 깔려 있었어요. 네. 그러니 그 전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고 대통령 네 분을 알게 되신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과 또 그리고 그 시절에 어린이로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 왜 그렇게 그 대통령들을 사랑하는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가보시죠. 선생님 여기 지금 유병수 여사님이 유치원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네. 보면은 이렇게 난로가 있어요. 이렇게 배기통이 있고 선생님도 저 난로가 있던 시절에 그렇죠. 공부를 하셨죠? 예. 60년대에는 호롱불, 네. 전기가 없어 호롱불이 있던 농촌 시대가 있었고, 이때 70년대 초만 해도 교실마다 난방 시설이 난로예요. 네. 난로. 이 석탄을 넣거나 장작을 넣어가지고 피우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그 당시 풍경이 이렇게 됐죠. 이런 광주 대단지 유치원이면 그 호남 광주가 아니고 여기 경기도 광주 네. 같습니다. 예. 수도원에서. 저도 초등학교 때 마룻바닥에 있는 학교 교실이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마룻바닥 교실 같은데. 네 맞아요 마룻바닥에 예, 되어 예, 있어요. 마룻바닥이. 금방 그- 바뀌었어요. 예. 건물도 그 당시 70년대 초만 해도 건물도 낡고 해가지고 이 바람막이도 시원찮아서 뭐 그냥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호흡 불고 그래도 사진 속에 아이들의 표정은 다 밝은데요? 그렇죠. 예. 워낙 저 편안한 모습이잖아요. 네. 예. 그게 뭐 우리 엄마 같은 그런 표정이고 또 목소리도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아기자기해요. 이 교사님 목소리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연세 의대 병원, 수아마비 어린이들을 그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네. 예, 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 그래서 그 청와대 앞들 그 옛날에 뭐 조그마한 그 2층 공간, 뭐 조그마한 그 공간에 늘 이런 어린이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초청받고, 네. 특히 유기주 여사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준 데가 낙도, 네, 섬마을 어린이, 네. 그리고 벽촌, 아주 산골짜기, 강원도 산골짜기나 뭐 전라도, 경상도 골짜기에서 온 어린이들한테는 아주 뭐 그냥 끔찍하게, 소외계층이나 약자한테는 더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나요? 아, 그래서 끔찍하게 더 생각을 해주고, 그냥. 네. 우리 유흥재단 초대 이사장인 곽상훈 네. 전 국회의장. 아주 참 성품이 대쪽 같은 분인데.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게? 예. 개간 테이프. 1970년 7월 25일. 네. 예. 이 남산. 남산에서 개간이를 예, 남산의 개간 잘하시는 테이프. 모습이시고. 와, 이건 뭐 정말
그냥 상상만 하던 거를 실현한 거죠. 이거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어깨모 시절에 제가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네. 주례를 좀 이사장님 좀 서주세요 했더니만 이사장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만 주례를 난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주례를 쓴 사람은 오복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오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복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 주겠습니다. 5가지 그래서 복이요? 예, 네. 오복 5가지 복.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곽의영 씨라고 그 당시 최신부 장관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주례를 썼어요. 본인은 겸손한 거죠. 나는 그 5가지 복을 다 못 가졌으니까. 그러셨구나. 그런 본인이 스스로 아닌 건 아니고 그런 성품이 그렇게 그 원칙주의자였고 유경수들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대도 생생하신가요? 그때 네. 당시가? 그렇죠. 그럼 옛날 이 새마을 복장인데요. 아, 네. 카인 칼라 넥타이 없이 노타이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입었어요. 저는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예, 옛날 저런 드라마. 복장을. 저 이제 젊을 때 저렇게 많이 입었거든요. 정장이 이렇게 넥타이 풀고 일하는 시대, 일하는 복장이에요. 공무원들 사이가 이런 그 스스로 봉사하는 공직자가 봉사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면 안 되거든. 국가에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공무원들을 그 열심히 뛰고 하는데 뭐 넥타이 매고 뭐 그 폼 잡는 게 아니고 열심히 우리도 한다. 정장 차림이 흰 칼라 내놓은. 보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물 안에서 가장 인기 있고 그 신비롭게 생각했던 부문이 이게 과학관이에요. 네. 과학관 중에 요 도움으로 된 네. 여기 전체 과학관이거든요. 이게 스크린 막이에요. 이 둥근 막. 네. 그 앉으면은 천장을 이렇게 보면은 별이 막 그 우주의 별들이 떠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투영이 돼요. 근데 이 촬영 투영기 1호 천체 예. 투영 기기이네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마 특별히 하사했다고 한. 지금은 운영하고 있나요? 이런 예? 이런 천체 투영 기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이거 네. 이거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지금은 어린이과학관 지금 못 봤는데요. 지금은 네, 지금 못 봤어요. 어디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참 신비로웠거든요. 별자리 세계 움직이는 게 전부 천장을 보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네,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다 그렇죠. 같이 누워서 보는 의자에 누워서 보는 네, 거예요. 저도 본 천장을 적이 보는. 있습니다. 네. 아주 신비로운 아마 그 당시 어린이회관을 활용했던 세대들 지금 60대 이런 어린이들을 네. 그 당시 어린이들은 이걸 봤을 거예요. 관람을 했을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것 참 같아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 우주과학의 천문학 세계. 이거 하여튼 관심을 지식하는 과학에 대한 거를 관심을 위해서 예. 이런 걸 설립하셨으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신 거죠. 예. 선생님 이 차량을 직접 영부인께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네.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구경을 했어요. 아, 타보진 않았지만 구경했는데 네. 이제 행사 때마다 이 차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늘 뒷자리에 앉으시고 앞에 수행 비서 한 분 타시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경호 이런 걸 경계하시고 가까이 너무 경호 과잉하는 걸 아주 제일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 같이 모시고 다닌 비서 얘기를 김정 비서 얘기를 들으면 한 번도 이게 의자 앉아서 등을 기대 가지고 편안하게 들으면
적이 없대요. 자세가 늘 흐트러지신 적이 그렇죠. 허증이 없고 등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자세. 그대로 늘 앉아 계세요. 뒤에 앉으시더라도 편하게 들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큰 비싸고 좋은 차는 아닌데요. 예. 늘 이 차를 타셨어요. 피아트. 이태희제 차인데. 선생님 여기 그 선생님이 기자로 재직하셨을 때 그렇죠. 어깨동무 기자잖아요. 예. 네, 이런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예. 감회가 어떠신지. 뭐 관계무량하죠. 정말 수많은 독자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그 열광하던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을.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이 책을 양지를 통해 가지고 섬마을이나 벽촌 어린이한테는 무료로 보냈어요. 그게 네. 굉장히 많았어요. 팔아서 돈 버는 잡지가 아니고 그 독서를 하고 싶어하는 읽을 거리가 없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많이 보냈죠.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당시 유명한 만화가들 그리고 아동문학가들 뭐 윤석중, 윤거경, 반달 노래한 네. 윤거경 그리고 그 당시에 이현수 선생님도 살아계셨어요. 이현수 선생 살아계셨고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그분들이 어린이 글짓기도 지도하고 그래서 내용이 아주 참 어린이를 위한 좋은 그 좋은 지식, 글도 있고, 지식도 그리고 재미난 되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것도 있고 만화 퀴즈 만화 같은 있고. 것도 있고. 예, 그때 그 유명한 만화가들이 전부 다 박수동이니 뭐 이런 유명한 만화가들이 어깨동무의 필자였거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 네. 유치원 어린이, 유아 어린이용으로 이제 꿈나라를 만들었어요, 같이. 이건 유아용 유경재단에서 꿈나무 같이. 책이 더 크죠. 네. 그림책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물섬도 유경재단. 예, 나중에 이제 그 만화, 보물섬이나 만화가 나왔는데 그 만화책도 대단히 인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어깨동무는 그 시대 새소년하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소년중앙하고 대표적인 그 잡지로 어린이용 잡지로? 예, 네. 교양 잡지라고 그랬죠. 그냥. 이 어깨동무의 표지 모델들이 진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예쁜데요. 표지 모델들도 표지모- 인기가 그렇죠.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유경수 여사께서 직접 선택을 해요. 네. 예, 사진을 올려드리면은 그걸 보시고 그 인물을 선택해서 표지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그럼요. 이번 달에는 뭘 실겠습니다 하는 그 편집 계획서하고 이 표지 인물하고 같이 보내드리면 결제를 해주셔서 제가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애정을 가졌어요. 네, 이 표지만 봐도 그 예전에 이 어깨동무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그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할아버지 세대로 갔거든요. 네. 네, 한 60, 70세. 뭐 48년 전이니까 48년 전에도 어린이였지만 10살도 못 해야 되니까 거의 뭐 60대 된 할머니들 때. 그리고 보면은 이제 광고도 햄 소세지 광고가 여기 네, 옛날 붙어 있는데 진주 햄 소세지. 이 광고 아주 유명한 우리 대표적인 광고죠.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네. 햄 소세지. 그 분홍색 햄 말하는 예? 분홍 색깔 햄 계란에 그렇죠, 붙여 먹는 그렇죠. 거죠. 예, 촉이 나올 아마 거의 초기 그 제조업체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야구가 정말 인기가 많았나 봐요. 야구가 그렇죠? 계속 다 예, 나오거든요. 예. 그때는 이 프로야구도 생기기 전에 고등학교 야구전 있잖아요. 네. 그게 최고 인기였어요. 고등학교 대학 야구전. 이렇게 표지만 봐도 옛날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